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양극재는 크게 3원계, LP계로 나뉘지만 음극재는 거의 예외 없이 그래파이트, 즉 연필심에 사용되고 있는 흑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분리하자면 인공적으로 합성한 인조 흑연과 자연에서 채굴되어 몇 단계 후처리만 거친 천연 흑연 정도로 분류할 따름입니다. 흑연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규정한다면 2차원 구조를 갖는 다수의 그래핀들이 차곡차곡 쌓여진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그래핀들은 일정한 간격의 층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원자의 크기가 바로 층과 층 사이의 거리에 삽입되기 아주 적합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터리 충전 시에 그 층 사이로 리튬 이온이 큰 저항 없이 기어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전기화학적으로도 매우 안정해서 그리도 오랫동안 음극재로 각광을 받아온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충전된 배터리의 음극에서 블랙으로 나타낸 그래핀 층들 사이에 옐로우 컬러로 나타낸 리튬이 삽입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주 안정되게 리튬이온이 그래핀 층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리튬이온들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전된 음극재를 그래핀 레이어의 수직 방향에서 관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원자 6개당 리튬 원자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최근 양극보다 더 개선의 여지가 큰 음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연 음극재 대신 훨씬 리튬의 저장 능력이 큰 실리콘 물질을 흑연과 혼합하여 넣거나 아예 흑연을 제거하고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대체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아예 흑연이나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리튬 메탈을 음극재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전자의 실리콘 음극재의 구조가 어떤지 애니메이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음극재인 흑연 입자 하나를 확대한 것입니다. 입자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외부와 내부가 동일한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연 입자는 미세한 흑연 결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실리콘 음극 물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겉표면은 탄소로 이루어진 피막이 덮여 있으며 피막 내부는 실리콘 산화물과 실리콘이 하나의 입자 속에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드 컬러로 표현한 부분이 실리콘이고 화이트로 나타낸 부분이 실리콘 산화물입니다. 탄소 피막은 내부의 실리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자를 입자 내부로 주입하거나 빼내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전도체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실리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백색으로 표현한 실리콘 산화물은 실리콘의 부피가 팽창하고 수축할 때 실리콘이 파괴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설사 실리콘이 파괴되는 경우도 입자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입자 중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난 방식 중의 하나이지만 투입량은 5에서 7%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통하여 설명했듯이 흑연 내부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 6개는 리튬 원자 1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리콘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리튬 원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실리콘 원자 하나가 리튬 원자 4개 이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연의 경우 리튬 원자 4개를 저장하려면 24개의 탄소 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배터리 내부에 동일한 양의 리튬을 음극재에 저장하려면 흑연의 경우 실리콘에 비해 훨씬 많은 개수의 탄소 원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24배 이상의 탄소 원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흑연 음극재를 실리콘 음극재로 갈아치울 수 있다면 배터리 내부에서 음극재가 차지하는 부피와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전 중에 리튬이 실리콘에 녹아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실리콘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크기의 서너 배가 팽창하게 되며 방전을 하게 되면 실리콘 입자는 다시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충방전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입자가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파괴된 실리콘 입자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되며 깨진 실리콘 입자 내부나 표면에 존재하던 리튬마저 더 이상 충방전에 관련된 전기화학 반응에 이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용량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SiOX라는 실리콘 입자는 바로 이런 수축 팽창에 의한 데미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구조이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연구 개발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마이크론 크기 이하의 실리콘 도메인을 실리콘 산화물 속에 가두고 다시 탄소로 그 입자를 표면을 코팅하더라도 여전히 실리콘의 점진적인 파괴가 충방전을 거듭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흑연을 대체할 고성능 실리콘 음극재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이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의 미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 스타트업 회사들은 대부분 설립된 지 10년 이상씩 되었지만 사실 아직 상용화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았으면 문 닫아도 2번 이상씩은 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 매출 없이도 버텨온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동안 받은 펀딩 규모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엠프리오스와 넥시온의 경우 그 규모가 4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내부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투입하는 규모를 훨씬 웃돌게 됩니다. 그렇게 배터리 회사들은 자체 개발도 개발이지만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SK는 넥시온에, LG와 SDI는 에너베이트에 각각 펀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들 중 가장 많이 주목을 끌어왔던 엠프리오스와 최근 GM에서 200억 이상을 펀딩한 원디 머티리얼의 실리콘 음극재는 대체 어떤 기술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엠프리오스는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금속 기판 위에 촘촘히 키워서 그것을 흑연 대신 음극재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발표 자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기판 위에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에 이들의 실리콘 음극을 사용한 2차 전지가 무인 글라이더에 탑재되어 고도 15,000m 상공에서 태양에너지와 배터리의 동력으로 밤새도록 비행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 모습은 그래픽처럼 팬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팬시한 사진들과 전고체 전지에 버금가는 에너지 밀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사이클 라이프는 자신있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2010년경에 발표한 관련 특허를 보면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핫도그 형태로 자라는 실리콘의 크기가 수 마이크론에 달할 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0.1 마이크론 정도로 크기가 작아야 수축 팽창 과정을 되풀이해도 실리콘이 깨지지를 않는데 이들이 제조하는 실리콘은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났으며 그래서인지 최근에 엠프리오스 특허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외 투자회사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투자 대상 회사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들과 실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개인들이야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기술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디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사명을 원디 배터리 사이언스로 바뀌었는데요.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퀀텀답 물질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노시스로부터 나노와이어 관련 특허들을 매입한 회사입니다. 이들이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하는 방식은 기존의 음극재로 사용하던 흑연 표면에 실리콘을 함유한 가스를 고온에서 불어넣어 줌으로써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장된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지름이 30에서 50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는 말 그대로 나노와이어를 제작하게 되므로 수축 팽창에도 우수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작된 이들의 음극재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도 애니메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이점은 음극을 전부 실리콘 물질로 채우겠다는 기존 회사들과는 다르게
흑연의 약 10에서 20% 정도만 실리콘으로 대체한다는 다소 소박한 목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연 표면 위에서만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이라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적지 않은 양입니다. 실리콘 함량을 단 10%만 첨가하더라도 음극의 에너지 밀도는 2배로 상승하는 엄청난 이펙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산이 된다면 과연 10%라는 목표도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함유한 음극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특허를 획득한 그들의 양산용 장비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흑연 음극재를 판매하던 회사나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회사들은 원배터리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장비에 사용하려는 흑연을 집어넣고 공정을 진행하면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함유된 고에너지 밀도 흑연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음극재를 코팅하는 공정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고에너지 밀도의 음극재층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M의 경우 단순한 지분 참여가 아니고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지가 관심사항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나노 입자와 탄소 복합체를 개량하여 공정을 단순화하고 안정성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는 그룹40는 대량 양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SK 머티리얼스도 이들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생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실리콘 음극 기술이 마켓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지는 안개 속에 있으나 점진적인 성능 개선만이 서서히 진행된다면 기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실리콘 음극재는 전고체 전지의 출현과 최근 시도되고 있는 무음극 방식의 상용화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실해지는 사실 하나는 100% 퓨어 실리콘 음극재보다는 전고체 전지의 출현이 오히려 앞당겨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